17억 정도. 내발산동 이게 뭐 김포공항 근처거든요. 평수가 어마어마하죠. 이런 건 대체로 목욕탕이나 뭐 마트 이런 게 많아요. 마트인 것 같은데요. 지하 1층. 마트였던 것 같아요. 피자? 피자 그림이 있네. 네, 요런 상가입니다. 요런 상가 엄청 크죠? 네. 요렇게 엄청나게 큰 상가가 나왔어요. 지하니까 아마 유찰은 될 거예요. 지하는 싸게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 거 이렇게 다 써놔요.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. 낙찰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. 우리 오늘 되게 오래 했네요. 보니까 여기 뭐 들어오나 봐요. 산업용지. 뭐 산업용지 들어오면 좋죠. 일자리가 생기니까. 마곡 근처네. 위치는 되게 좋은데요. 지하인 게 좀 단점이고. 여기 마곡이네. 마곡이네. 여기 마곡에 엄청나게 일자리 많이 들어오죠. 수요는 많은데 상가는 그러니까 주거랑은 좀 달라요. 네, 그건 확실히 좀 다릅니다. 위치는 되게 좋긴 합니다. 여기 상가 지하에 보통은 헬스장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사우나 아니면 뭐 이런 큰 마트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. 아니면 큰 식당. 근데 큰 식당은 지하에 있으면 그렇게 인기는 별로 없고 보통은 사우나나 헬스장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옵니다. 아니면 뭐 어린이 수영장. 수영장 좋겠네요. 수영장. 수영장 하실 분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행복 재테크의 송사무장님 뭐 어린이 수영장 뭐 그런 거 되게 잘 되잖아요. 지금 요즘에 코로나긴 한데 수영장은 지금은 할 수 있어요. 네, 약간 수영장은 학원과 관련이 있죠. 수영 학원이죠. 수영 학원. 그냥 단순 수영장은 아니고 300평 수영장 하기에 충분합니다. 공사비는 좀 들겠죠. 네, 수영장이 돈 적게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. 기존에 뭐 사우나나 기존 수영장 인수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, 네, 충분히 수영장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영장을 하고 요 앞에 보면 여기도 좀 공실인 것 같거든요. 요 앞에 있는 상가들도 뭐 여기 중간에 상가들에서 뭐 매점 같은 데서 팔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전 뭐 사업가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사업할지가 좀 뭐 생각해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. 어린이 수영장 하기에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두 번 유찰돼서 한 뭐 한 70% 정도 아니면 80% 정도 70%면 좋겠는데요. 그냥 기분 좋게 64%라 하죠. 두 번 유찰돼서 이게 두 번 유찰돼서 한 64%에 받는다.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계산을 제가 해드릴게요. 상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을 분석하는 거예요. 수익률 분석. 수익률도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17억 7천만 원에서 네, 이것까지 분석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. 17억 7천만 원에서 두 번 유찰되면은 0.64 하면 돼요. 80% 되니까 한 11억 3천 정도, 11억 4천으로 하죠. 12억 할게요. 계산하기 편하게. 12억에 낙찰 받는다. 그러면 여기에서 싸게 받았으니까 대출이 아주 잘 나와요. 최대 90%까지 나와요. 이 정도 되면. 그리고 아니면은 한 80% 대출 가능. 80%는 그냥 될 것 같고요. 최대 한 90%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말만 잘하면 95% 될 것 같아요. 신용 좋으면 90% 됩니다. 네, 이 정도면 나와요. 생각해보세요. 17억짜리를 12억에 낙찰 받았잖아요. 그리고 이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귀신 나올 것 같아요. 보세요. 엄청 을씨년스럽잖아요. 뭐 이런 거 보고 낙찰 받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네, 이러면 더 싸집니다. 네, 이러면 90%의 낙찰 받았다. 10% 들잖아요. 한 1.2억. 내 돈 들어감.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4.6% 정도 취득세가 있어. 4. 몇 프로인데 4.3인지 6인지 맨날 헷갈린데 취득세가 좀 빕니다. 네, 그거까지 감안해서
한 12억 정도,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치죠.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임차인을 구했다고 치죠. 수영장 할 사람을. 임차인이 한 1억에 이게 300평짜리잖아요. 300평짜리니까 한 500, 600?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임차인 구함. 수영장 할 사람을 1억에 600만 원에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. 그러면 1억을 보증금으로 받는 거잖아요.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죠? 1억 2천만 원 중에서 1억을 돌려받았어요. 그럼 내 돈이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. 내 돈이 2천만 원 들어갔는데 600만 원을 1년간 받으면 7,200만 원의 연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. 1,000만 원인데 2천만 원인데 700만 원을 7천 잠깐만요. 이거 이자 계산해야 되는구나. 그러면 90% 10.8억. 네. 10.8억. 여기에 한 3.5%로 대출을 받았어요. 그러면 연 이자가 연으로 계산할게요. 연 이자가 10억 8천만 원에서 0.035 하면은 3,780만 원 연 이자가 나가죠. 3,780만 원. 그러면 연 이자가 3,780만 원을 빼야 돼요. 그리고 들어오는 게 총 임대료가 총 연간 임대료가 600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7,200만 원입니다. 그럼 이제 이거 빼야죠. 그러면 2천만 원 중에서 내 돈 2천만 원 중에서 그러면 연간 임대료 7,200만 원에서 이자인 3,780만 원을 빼요.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. 100% 넘을 것 같은데 한 200% 되는 거 아니야? 3,420 나누기 2,000 171% 수익률입니다. 이게 소설 같죠? 어떻게 무슨 수익률이 171%가 나옵니까? 지금 은행에 넣어도 뭐 1%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171% 수익률 나옵니다.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.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예요. 이게 마곡이잖아요. 마곡에 애들도 많잖아요. 완전히 입주가 안 됐지만 여기만 해도 지금 입주된 것만 해도 지금 인구수가 적지 않거든요. 여기 셔틀 돌리고 뭐 운영하고 이건 임차인 몫이죠.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뭐 임차인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면 171% 수익률이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에요. 그냥 뭐 수익률 좀 낮춰서 50%, 20% 수익률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? 네. 내 돈을 조금 더 들여갖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17억에 쫄았잖아요. 300평. 이런 거는 내 거 아니야.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이 24분이 계신데 이 중에 누구 한 분은 이거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듣고 그냥 마시는 분이 있겠죠. 이게 딱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델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. 이런 모델이 있는 걸 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여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을 펼쳐서 사업을 임대를 놓는 거죠. 임대인인 거예요.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. 아니면 더 리스크를 낮추려면 내가 수영학원을 원래 열려고 했다 하면 이걸 낙찰받아서 직접 운영하다가 그걸 만약에 팔아. 그러면 이게 더 수익률이 극도로 더 올라가죠. 그럼 한 200% 되겠죠. 듣다 보니까 막 수영장 하고 싶지 않으세요? 어린이 수영장? 네, 뭐
그런 거죠. 고마해라 마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. 그 상가라는 게 리스크가 있죠. 만약 이게 안 되면 만약에 임차인을 못 드려요. 그러면 3,780만 원씩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이잖아요. 여기다 또 관리비가 들어가잖아. 한 5천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. 매년 5천만 원씩 꼬라박을 수 있는 거예요. 매년 5천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. 2년에 1억씩. 리스크가 있죠.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좀 이런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내 친구 중에 어린이 수영장 할 친구가 있다. 그럼 그 친구를 좀 데려오거나, 네, 그런 식으로 하면